안녕하세요. 방구석구입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는 격투 위주의 훈련, 뭐 연습 방법,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고민을 해봤는데 그 고민한 결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뭐 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기타 등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격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격투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태권도 있었고 뭐 호신술도 있었고 대부분 이제 설명하는 위주로만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호신술, 기타 등등 격투기를 통한 호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할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바탕에 뒀던 거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바로 가장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격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본인의 내구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인의 내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직히 격투 행위는 뭐 주먹으로도 때리고 발로도 때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경기가 아닌 이상은 어디를 맞을지 몰라요. 대부분은 얼굴을 맞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얼굴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얼굴을 맞았을 때 느낌을 모릅니다. 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보면 복싱을 제외하고 태권도나 기존에 했던 뭐 유도나 뭐 이런 무술들 보면 얼굴은 안 때리잖아요. 이제 얼굴을 때린다고 해도 발로 찬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태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을 때 느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뭐 영화를 보거나 기타 등등 매체를 통해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렇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맞아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예전에 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본인이 안 맞아본 상태에서 만약에 사람을 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맞았을 때 그 증상을 몰라요. 어떻게 맞으면 어떤 식의 반응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지금 맞았을 때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죠. 마찬가지 본인도 뭐 도망가거나 뭐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객기만 부리고 뭐 내가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즘 보니까는 그런 거 많더라고요. 중국 무술 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좀 짝퉁들 뭐로 문신충 뭐 해갖고 많이 나오던데, 예. 그래서 그게 내가 뭐 몸무게가 100kg가 나가 어째, 근데 얼굴을 안 맞아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얼굴을 어디를 맞았을 때 또 고통이 어떤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디를 때려야 조금 더 아플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를 맞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맷집은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격량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복 능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무리 좋아도 특정 부위를 맞으면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그 취약점에 대해서 먼저 방어를 하는 걸 배우고 거기에 보강을 해가지고 뭐 상대를 역으로 공격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자기 몸을 속속들이 아는 방법입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두드려 보는 거예요. 자, 대부분 보면 급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옛날에 뭐 인중 여기 이렇게 확 찍으면 뭐 죽는다고 막 그랬는데, 요 인중 잘못 치다가 앞니 때리면 왕창 나갑니다. 앞니. 차라리 턱을 때리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쳐보면 자기 뇌가 흔들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 정면으로 쳐보고 측면으로 쳐보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또 아래에서 위로. 이건 조금.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자놀이 같은데 이렇게. 자, 진짜 안경을 쓸 수 있어서 그런데 관자놀이. 자, 그 다음에 후두부. 자, 싸움은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두부도 막 때리죠. 그쵸? 근데 후두부는 잘못 때리면 마비가 옵니다. 괜히 객기 부리고 막 이런 데 막 때리면 안 돼요.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때려서 본인이 그걸 기록을 한번 하는 거예요. 여기를 맞았더니 어떤 느낌이다. 살짝 화면이 끊기는 느낌이 든다. 지금 뇌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야 안 때려도 아프니까. 그 다음에 눈. 자, 눈은 그냥 살짝 찌르는 거죠, 그냥. 눈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목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치고 있는 거는 다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KO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내려오죠. 자,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수도, 손날치기, 뭐 태권에서는 도끼질이라고 하는데, 도끼질이 원래 여기 쇄골뼈를 때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기술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쇄골뼈를 잘못 치면 동맥이 끊어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목 측면 같은데, 자, 목 정면. 그렇죠. 목에 소리가 났어요, 지금. 자, 이렇게 쳐보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데 한번 눌러도 보고, 그쵸. 자, 이제 어디를 때리면 느낌이 오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치 같은 데를 자기의 주먹으로 쳐보는 거예요. 자, 이 명치 같은 데를 자기 주먹으로 쳐서 만약에 굉장히 심한 충격을 많이 느껴지고 버티기가 힘들죠?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명치 치고, 자, 배꼽 아래 하복부 한번 쳐보고. 그쵸? 자, 이제 갈비뼈 같은데 여기 쳐보고. 자, 요즘 뭐 간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자, 간 같은데 이렇게 한번 쳐보고. 자, 이게 배를 맞으면 아시겠지만 다 엄청 아프죠. 배가 찢어지는 피냄새 올라오죠. 그렇죠? 밑에서 이렇게. 그래서 싸움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몸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 같은 데는 바지 재봉선 있죠? 재봉선을 따라서 쳐보시면 됩니다. 재봉선은 안쪽, 바깥쪽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재봉선과 재봉선의 정면을 이렇게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 부분을 맞았을 때 제일 아프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관절 부분을 공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악이 되면 나의 지금 내구력이 이 정도구나. 내가 지금 턱을 맞았을 때 이런 느낌의
요런 느낌에 훨씬 더 강한 충격을 받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내구력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봤죠. 그러면 그 내구력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도 나랑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럴 순 없지만 상대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격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튼튼한 몸을 갖거나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한 공격 수단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복싱 같은 경우도 뭐 왕복 달리기 25m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할 때 보면 그걸 하는 이유가 다 맷집을 기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필히 웨이트를 해야 되죠. 그 방법은 이제 앞으로 쭉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공격하는 그 주체, 주먹이면 주먹, 발이면 발, 그거를 강하고 빠르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는 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게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몸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뭐 예전에 해봤을 때 보면 하루에 1시간씩만 6개월 동안 겨루기 하면 수준이 올라갑니다. 대신 이제 막 그 보면 일격필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몸만 망가집니다. 일격필살이 아니고 장난을 해야죠. 처음에는 잘하는 상대가 나를 가지고 놀겠죠. 신나게 놀아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한번 때리기 시작하고 뭐 피하는 것도 계속 맞다 보면 그 패턴이나 움직임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위빙, 뭐 슬리핑 뭐 이런 거 막 배워도 이게 실제로 겨루기 할 때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피하는 게. 근데 약 2주 정도 맞고 나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단계까지 안 가다 보니까 약간 좀 겉멋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이 방법으로 먼저 본인의 내구성을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내구성만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내구성에 맞춰서 훈련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본인의 내구성, 그리고 상대의 급소도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쭉 개인적으로 호신술 위주로 할 수 있는 격투, 뭐 요즘 보면 길거리에서 막 싸움하고 막 많잖아요. 뭐 예전에도 많았지만, 근데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봉변을 당하더라도 훈련이 된 상태에서 뭐 한 대 맞더라도 2대 때리면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게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